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오늘자 가장 주목할 만한 시장에 대한 이슈와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지만이 높은 확률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재진의 사학관리 유튜브 채널 벌써 5만 명의 직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성장하고 있고요. 해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 버튼 눌러 주시죠.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좋은 자료집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가장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테마인데요. AI 인공지능 테마와 차세대 2차전지 무료 자료집을 두 가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두 개의 자료집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당된 무료 자료집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영상 주제는 주식시장 이때 크게 흔들릴 겁니다. 50배 성장할 이 주식 바닥에서 사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말 그대로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 바닥에서 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 주식이 50배 이상 성장할 섹터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주식은 어떤 기업이며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은 무엇인지 하나씩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언제 흔들릴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이 굉장히만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그들 중에서도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CNN은 1분기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에 따른 은행권 불안, 기준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 몇몇 기업이 미 증시를 떠받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으니까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밑에 보이는 알파벳, 구글, 지금 보시는 유튜브가 이 알파벳 기업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윈도우즈 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거 이용하시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많이 알려진 메타, 그리고 아마존, 이 아마존 기업이 줄줄이 25일, 26일, 27일 이번 주에 모두 다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들이 워낙에 실적이 잘 나다 보니까 시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야라는 방어적 신호로 이 악재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5월 달입니다. 5월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클라우드 빅3 형제 성장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갈지 이대로 경기 둔화가 유지될지 적당한 경기 둔화가 유지될지 경기 침체로 바닥으로 내리꽂을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태까지는 시장 경제는 뭐라고 받아들이고 있냐면 생각보다 경제는 괜찮은데 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뭘 통해서 해석할 수 있냐? 바로 5월 달 금리 인상이라는 겁니다. 5월 달엔 금리가 아직까진 올라간다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미국의 FOMC 이번 연도 2023년도 회의 일정을 보시면 지금 현재 두 번째 이 3월 달에 한번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인상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달에 한 번 더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 생각보다 기업의 실적이 괜찮은데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경제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진 않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 보냐면 결국에는 5월 달이 한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전망이 솔솔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업들의 실적 때문이겠죠. 서서히 기업 실적들이 망가지면서 6월 달, 7월 달, 9월 달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가능성이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전 언제 터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5월 달은 인상을 하고 이번은 어찌어찌 넘어가는데 6월 달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뭐 인상될지 금리될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7월에서 9월 달 실적 발표 정확하게는 7월 달에서 8월 달에 나오는 시기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보통 기업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1년에 4번 정도 나눠서 하는데요. 보통 1월에서 3월까지를 1분기라고 하고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2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 우리가 9월 달 그 정도까지 9월 7, 8, 9를 우리가 3분기라고 하고요. 근데 4분기는 뭐 보통 10월 달부터 뭐 12월 달까지 가는데 뭐 아직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뭐예요?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3개월간 4, 5, 6월 달 이 2분기라고 표현하는데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온다? 7, 8월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7, 8월에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마감 이후 6월 달까지 마감 이후 4, 5, 6월에 기업의 실적이 7, 8월에까지 공개가 되는데 이때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까딱 잘못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되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빠져들 겁니다. 왜? 이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뭘 방어해주고 있냐면 앞서 보셨듯이 가장 큰 문제였던 실리콘밸리 은행, 미국의 은행들 붕괴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을 막아줬는데 이걸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특히나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실적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버텼는데 빨리 이걸 버티지 못하게 되면요. 누가 연속 도산하게 되면 부동산에서부터 터져나오면서 은행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보시면 미국의 2025년까지 만기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2천조라고 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미국의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천조 원에 가까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의 만기가 2025년도 말까지 도래했는데요. 부동산 대출이 대부분 중소형 은행이 현재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SVB 은행에 따른 불안감으로 중소형 은행 및 지역 은행들 사이에서 예금이 빠져나갔는데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출한 만큼 향후 대출의 여력에 제한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뭐 말 그대로 그냥 중소형 은행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안 그래도 이런 가운데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긴축으로 신용 경색도 심화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SVB 은행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페드가 중소은행 지역은행이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손익을 자본 비율에 포함하게 하는 규제를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뭐 복잡하니까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은행들에게 엄청나게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SVB 은행 파산 사건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 이 매도 가능 증권의 문제였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이거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생길까요? 똑같이 돌아가죠. 이해하기 쉽죠?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실적이 받쳐지지 못한다면 이 부채는 본격적으로 터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린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까지도 동일합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 내년까지 만기 도래 부채 400조 넘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올 연말 갚아야 할 부채도 76조 원에 달하고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녹지그룹 디폴트 예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중국 부동산 업체가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헝다 사태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당장의 중국도 터지지 않겠죠. 왜?
경제 성장이 여태까지 버텨줬으니까요. 적어도 8%대, 7%대를 지켜줬었기 때문에 중국의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줬던 겁니다. 왜? 미래 성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부채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으니까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한 번 위태로워졌죠. 그래서 이번 1분기 중국의 1분기에 성장률 4.5% 나왔을 때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중국의 1분기 성장률 4.5% 리오프닝 이후 반등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증시가 그래도 최악은 면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그림이 중국 증시도 주도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이번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 올해 성장 전망치 6.3%대로 대폭 상향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미국이 이대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겠죠. 근데 과연 이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지금 예상되는 전망치 6.3%대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이 중국도 부채가 다 같이 터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터져나간다는 전자에 누가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중국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부터 이 2000년도 전 지금 1900년도대 당시에 있었던 IT 버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 지금 이제 이후에 나왔었던 폭락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금융위기죠.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 대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중국은 이런 위기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터졌을 때, 과거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중국이 성장한 타이밍을 보면 오히려 2008년도 이후로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시진핑 아래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었는데 엄청나게 쌓인 이 부동산 부채들 그리고 증권가에 있는 다양한 부채들이 아마 첫 번째로 터져나기 시작하면 이 중국은 이것을 회복하는데 금융 시스템을 재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냥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기가 결국엔 뭐가 중요하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7월에서 8월 초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증시가 그 전까지는 전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기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면 이번 증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전 단기 눌림이라 보고요. 단기 눌림 이후에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언제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7월달, 8월달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까지는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이번 눌림목 자리도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를 이어가라는 설명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실제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시장에서 요 타이밍에서 현금 비중 늘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단기 하락 온다고. 왜냐면 단기 하락 왔을 때 쓸어 담아야 되니까. 쓸어 담아야 될 만한 주식들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비중 늘려놓으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현금 비중 늘렸고 눌림목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저는 이번 실적 발표 다 되고 나서 시장이 충분히 눌렸을 때 좋은 종목들 쓸어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언제 전까지 7월달, 8월달 전까지 시장은 바로 급락할 타이밍이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타이밍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논리적인 부분을 이 논리를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쉬운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 찍어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냐? 저는 결국에는 2000지 파동이 아예 끝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결국 돈 잘 벌 애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돈 잘 버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왜? 이 기업 안 망할 거니까. 이 안 망하니까 차라리 천천히 내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매집해놨을 때 돈 벌 수 있는 주식 가장 안정적으로 이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주식 유망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여러분께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섹터는 역시나 전기차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외의 결과 전기차 만족도 10명 중 7명이 경제성보다 주행성을 따졌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통계인데요. 보시다시피 처음에 그 전기차를 구매한 이유가 한국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충전 비용도 저렴하고 친환경적이고 각종 세금 혜택도 있어서 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던 거 이 경제성적인 이유였는데 타다 보니까
주행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행 성능이 단순히 빠르다가 끝이 아닙니다. 진동이 없습니다. 진동이. 진동이 많이 없어요. 진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택시 운전사분들이라든가 버스 운전사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근데 피로도가 낮으면 누가 좋아하냐? 이런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리고 파워도 힘도 세고요. 충전 인프라만 어느 정도 시장에 국내 정부의 투자로 인해서 인프라만 어느 정도 형성되면 문제는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너무나도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전기차 구매율도 보시면요. 미국 전기차 한 번 구매한 사람들 다음에 자동차 구매할 때 3분의 2가 다시 전기차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해결 가능성에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테슬라는 점유율을 현재 50% 넘게 현재 차지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재구매 만족도가 높아서 재구매율이 높은 이 전기차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누구냐? LG엔솔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걸 보면서 거의 확신했는데요. LG화학 양극재 특허 칼 뽑았다. 기술 사용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젠 그냥 소송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태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기업들의 기술력을 다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기술자들 데려가서 그 미국 기업들이 그 중국 기업들이 다 빼갔거든요. 근데 중국 안에서 이 기술자들이 빼간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장치를 만드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기업 국가가 같이 뭐 거의 이걸 거의 봐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하겠습니까? 그죠? 갑하고 을이 명하겠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세계 시장으로 넘어온다면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이게 통하겠습니까? 중국이니까 이게 통했지. 다른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든가 유럽 측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들은 양아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칼을 갈고 미국 시장을 사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이 테슬라 이 중국 기업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까지 전부 다 자신이 생산할 가능성까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내비치게 되면서 저렴한 자동차도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배터리 역시 이젠 주목할 게 딱 두 개라고 봐요. 이미 하이니케 관련된 기업들은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다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볼만한 건 아직 원통형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TCC 스틸을 봅니다. 지금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 아직 더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런 기업들이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막 그 전까지 2000주 배터리 파동이 있을 때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갔어요. 조정받을 때 많이 받았고요. 반토막 이상 났고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출발했는데요. 저는 이런 기업들이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간다고 봅니다.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조정 잘 보세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잘 떨어져 주면서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서 61평선은 올라올 거고 주가 차트는 내려올 건데 이 차트가 내려오면서 61평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저는 매집해야 되는 시기라 봅니다. TC 스틸 같은 기업들 실제 실적의 성장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기업은 삼성 SDI에도 납품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대표적인 기업 두 개 납품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은 매집과 함께 좋은 파동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7, 8월 전까지는 이런 기업들로 수익을 계속해서 우려먹게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탑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LFP 진출한다 말씀드렸죠. 배터리 장비를 만든 기업이에요. 중국이 만들던 그 배터리 미국이 생산 확대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다 줄여놓고 코인테크 자회사 탑머티리얼을 통해서 엠플러스 등이 장비 수주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산의 핵심인 기업입니다. 배터리 장비 기업이에요. 이 기업 잘 보시면 좋은 수익 나시는데 도움될 거라고 봐요. 이번에 주가 역시나 좋은 상승 한번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역시나 61평선 아래 부분까지 가격이 딱 닿으면 그때부터 좋은 매집을 천천히 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보세요. 자, 근데 나는 이런 기업들을 모자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7, 8월 중에 저는 시장에 악재가 떨어지면서 한번 폭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폭락 시기에 정말
잘 담아뒀을 때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한 기업 궁금하다 하신 분들이 있죠? 그 종목들 제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시장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가능성일 뿐이겠죠. 하지만 미리 준비한 자가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증시 단기 조정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걸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적어도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준비하는 자가 남들보다 당연히 얻어갈 게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들이 한두 개 먹을 때 우리는 세, 네 개, 다섯 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손해를 볼 때 우리도 손실을 아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남들보다 손실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런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다양한 자료집과 함께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두 번째 무료 아침 시황 아침 시황을 통해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말씀드리겠죠. 실제 저는 제 어플리케이션을 죄다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명확히 정확히 꼭지점 고점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주식을 팔아야 될 때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주식을 사야 될 때, 사야 될 때, 사야 될 때, 사야 될 때를 짚어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동그라미 친 적은 사라고 말씀드렸고요. 네모친 적은 팔라고 말씀드린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식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명확하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시황글 매번 보시면 좋겠죠. 시황글 매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들 이번에 2차 전지, 차세대 2차 전지 총 정리 그리고 AI 인공지능 총 정리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영상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그 어디서 하냐면 메인 화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측 상단에 여러분께서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재진 검색하시면 맨 위에 제 어플리케이션이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니까 이재진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납니다. 보통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고 설치되면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열기 버튼까지 클릭하시면 무료로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홈 화면이 생기기도 하고요. 접속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된 화면에서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무료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테마주 정리 자료, 다양한 자료들이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일일 급등 추천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80% 이상의 확률이 넘는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런 급등 추천주 보시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해외 증시 그리고 주요 지표들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상승일지 하락일지 현금 비중 어떻게 늘려가야 될지 빠져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테마 종목들이 중요할지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쭉 적어드림으로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포착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다양한 무료 자료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급등한 종목들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적어드리고 있고 지금 급등 추천주 첫 번째 추천주 급등 추천주로 가보셔서 공직을 세 번째 보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AI 무료 특별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앞서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료 자료집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되실 거라고 봅니다. 무료 다운로드 보시면 돼요.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드리는데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료 아이디는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여러분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만드셔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을 배려해 드린 거죠. 여러분들께서 보통 화면에 접속하셔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급등 충전이나 이런 걸 클릭하면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서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께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이용약관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여기 동의 버튼 클릭하시면 모두 다 동의가 됩니다. 모두 다 동의. 그리고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하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가입하기를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아이디 적으시면 되겠죠. 뭐 아이디 하고 골뱅이 보통 네이버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이버.com 그리고 비밀번호 접속하시면 비밀번호 뭐 1, 2, 3, 4 뭐 이런 거 아마 기본 점검 하셔도 되실 거예요. 성함 뭐 성함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적으셔서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가입을 하시고 나서 로그인하시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컨텐츠들 다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모든 무료 어플리케이션 정보는 이재진의 상한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 다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